내가 처음부터 악성 임차인이고 싶은 사람들은 한 10% 미만이겠죠. 나는 그걸 겪어본 적이 있고, 애초에 임대료를 안 내고 뻐기할 생각을 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서 버티면 상가주가 피말르잖아. 그러니까 상가주가 아니라 이제 건물주가 이사기면 내가 나가줄게. 오늘의 주제는 재소전 화해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 조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갈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돈 안 내면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냈어, 임차인이. 그러면은 명도 소송이라는 걸 거쳐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소전 화해 조서에 그런 걸 써놓는 거지. 이제 3개월에 임대료가 밀릴 경우에 그냥 소호 제기 없이 바로 널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쓰면 요게 이제 재판에서 이긴 거랑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서 소송, 명도 소송이라는 걸 안 하고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추천을 드리냐면, 내가 임대인이고 일일이 소송하기는 싫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왜냐면은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거는 임차인이 나 그거 안 할래 하면 그만이거든요. 임차인이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고 같이 재판을 나가야 돼요, 법원에.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인 그 내 물건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내 가게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뭔가 월세 액수 같은 경우 그렇죠. 월세가 액수가 큰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 좋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재소전 화해 비용이 있거든요. 뭐 최소한 220에서 330 정도 받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를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월세. 월세가 뭐 30만 원인데 이거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명도 소송이라는 게 뭐 정말 빨리 끝나면 3개월에 끝날 수 있지만 정말 길게 가면 뭐 2년, 3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뭐 3년까지는 잘 안 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아서 내가 세도 못 주고 보증금을 계속 까이고 경제 손실이 이제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요 220만 원, 33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악성 임차인 확률이 몇 프로인 거지? 내가 처음부터 악성 임차인이고 싶은 사람들은 한 10% 미만이겠죠. 나는 그걸 겪어본 적이 있고, 애초에 임대료를 안 내고 뻐기할 생각을 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면서 버티면 상가주가 피말르잖아. 그러니까 상가주가 아니라 이제 건물주가 이사기면 내가 나가줄게. 그러면 이제 자기 그동안의 월세랑 이사비가 똔똔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직원 숙소 쓰다가 나가는 거야. 요게 진짜 개악성 임차인. 재소전 화해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역으로 역산을 해서 역사는 뭐 한 적어도 한 임대료 월 200~300원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돼야 뭐 3개월 임대료 안 냈을 때 600만 원. 그럼 그 정도는 사실 보험 들어들 만하네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근데 임차인이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아니,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실이 막 한 1~2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거기서 뭐 대출이자 막 나가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 근데 임차인이 새로 온다고 했는데 야, 재소전을 쓰자. 이렇게가 잘 안 되지. 그럼 이 사람 너 안 해. 하고 떠나면 이제 안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개인 변호사 없이 하시는 경우는 사실 못 봤고요.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드무니까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제 임대인 변호사 한 명, 임차인 변호사 한 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임대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변호사까지 섭외를 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무실 좀 아는 변호사를 그러니까 임차인이 따로 변호사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마셔라. 내가 변호사까지 구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약간 복대리 개념으로 나가주는 거지 임차인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랑 나가서 4명이서 하는 당사자는 거의 안 오고 일단 뭐 변호사들끼리 둘이 가죠. 근데 가면 이제 이런 거 판사님이 이제 그 재소전 하에 내 문구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이한 효력이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 임대차 15조. 그래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은 이제 빠꾸 먹일 수도 있고 다시 작성해 오라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이제 그런 게 없도록 간명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을 임대인이 살짝 넣었는데 판사님이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럼 일단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뭉뚱그려서 그걸 넣기도 해요. 못 알아챌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둘이서 합의했다는데 둘이 합의했다 하지 변호사 둘이 나와가지고 이의 없습니다 하지. 근데 뭐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살짝 노려볼 수 있다. 그걸로 파격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파격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뭐 유치권 행사하면 나는 또 임대료 못 받게 되니까 나 망하니까 유치권 행사는 뭐 못하게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어해. 이거는 사실 효력이 없죠. 왜냐면 유치권은 이 사람의 고유 권한인데
게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랑 B랑 재소전 화해 조서를 썼는데 이 재소전 화해가 이 C한테 효력을 미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그 계약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에서 설득을 엄청 해야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었어요. 근데 판사님이 일단 오케이를 했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지. 나중에 정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압박용으로 압박용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 엄청 설명드려야 되고 그 문구도 엄청 치밀하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로 혹시 좀 득을 봤다 이런 분 기억하시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일단 임대료가 1억 이상이었어요. 엄청 이제 임대료가 높았던 곳인데 딱 봐도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명도 소송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까지 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 재소전 화해로 굉장히 기간을 단축시켜서 뭐 별 문제 없이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임대료 1억 이 정도면 거의 보통 다 하세요? 알고 계시고? 아 몰라. 뭔가 알고 내가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실제로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조항들 한번 얘기해봐서 안 해요? 예를 들어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 이렇고 조경은 뭐 임대인이 전적으로 하며 임차인은 조경을 건들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 명도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일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실 항상 아쉽죠. 미리 만약에 이 화해조서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사실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도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유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해본 적도 꽤 있고 집행까지도 하고 하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